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지혜입니다. 오늘은 미드저니랑 프롬프트에 관한 특강 준비를 하느라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GPT-4 옴니를 사용을 하다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보시듯이 여러분들께 이게 클릭을 하면은 모델에서 GPT-4 with Canvas 베타 버전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그냥 정보만 받지 마시고 제가 사용한 용도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보시면은 굉장히 대박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GPT-4 옴니와 대화하는 대화창에 캔버와 같은 이미지를 편집하는 툴과 같은 캔버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글을 다시 캔버스에 올려놓고 수정을 하고 코딩을 할 경우에도 코드를 해서 다시 중간에 수정하고 확장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지금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버스를 어제 저녁에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못 봤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봤습니다. 이 GPT-4 옴니의 모델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캔버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중간중간에 이걸 계속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이건 또 안 되네요.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러는데 지금 캔버스는 중간에 바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프리뷰도 그게 가능했었는데 여기 파일이 첨부가 돼서 지금 안 바뀌네요. 파일이 첨부가 안 되고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셔야 되는 게 새로운 걸로 해서 GPT-4 옴니에서 이렇게 모델이 변경이 가능하니까 모델을 선택적으로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GPT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영상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영상 더보기란에 그 영상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우선 오픈 AI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GPT-4 옴니 with Canvas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 GPT에서 간단한 채팅을 넘어서는 글쓰기 그리고 코딩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인 캔버스를 소개합니다. 이 초기 베타는 대화를 통해서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아이디어를 만들고 다듬는 새로운 협업 방식을 소개합니다. 뭐냐면은 단순히 캔버스라는 편집 툴 기능을 캔버스를 불러서 대화 중에 캔버스를 불러서 GPT와 협업을 통해서 글의 정확도, 퀄리티를 높이고 코딩의 퀄리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석을 달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코드의 오류를 보고 아니면은 내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코드 편집 툴처럼 완벽하지 않겠지만은 코드를 편집을 하고 추가하고 새롭게 작성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GPT-4 옴니의 캔버스 버전은 유료 구독자와 팀 사용자에게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및 에듀 사용자는 다음 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및 팀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고 기업 버전과 교육용 사용자는 다음 주에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베타 버전이 종료되면 모든 챗 GPT의 프리 사용자에게도 캔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프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프리 사용자들은 어떻게 캔버스를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튜토리얼 같은 사용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와의 더 나은 협업이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글쓰기와 코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챗 GPT를 매일 사용합니다. 채팅 인터페이스는 사용하기 쉽고 많은 작업에 잘 작동하지만 편집과 수정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싶을 때는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글을 작성했던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아이디어를 삽입하거나 또는 당초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에서 사람이 생각이 또 바뀔 수가 있죠. 여러분의 생각이 또 아이디어가 중간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추가하거나 또는 기존에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편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캔버스가 있다는 것은 우선 편한 겁니다. 그러면은 캔버스를 사용하면 챗GPT는 여러분이 달성하려는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잘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제로샷으로 해서 한 줄만 뭐 해줘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게 작성이 되면은 중간에 이제 추가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워서 그렇게 작성하고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야 좋은 퀄리티의 글을 나오는 게 맞지만은 초보자나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캔버스를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보완해줘, 저걸 보완해줘, 이걸 추가해줘, 저걸 삭제해줘 이렇게 하면은 훨씬 편해진다는 거죠. 물론 대화의 단계가 길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고 글로서 다 복잡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공지능이 작성해주는 답을 보면서 추가하고 삭제하고 또 맥락을 더 부연 설명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하는데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획기적인 기능입니다. 캔버스를 사용하면은 여러분이 달성하려는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당연하죠. 중간중간에 수정하고 추가하고 이거는 아니야 저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피드백을 할 수가 있고 또 제안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캔버스는 프로젝트를 제어합니다. 텍스트나 코드를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쓰기 길이를 조정하고 코드를 버깅하고 다른 유용한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단축키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이 캔버스 기능을 쓰고 있는데요. 요게 캔버스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캔버스를 지우면은 요렇게 캔버스 창이 뜹니다. 이걸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캔버스 for 유튜브 CTR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이 작성이 돼요. 캔버스가 별도로 창으로 캔버스가 뜨는 겁니다. 편집 창으로. 그리고 요게 지나가면은 요게 요렇게 텍스트를 75% 더 길게 작성해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데 캔버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캔버스를 열어서 제가 여기에서 단축키가 있는데 길이를 길게 하고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성했던 길을 크게 길게 늘려서 75% 길게 작성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긴 글을 작성할 때도 이제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당초에 그래서 75% 긴 글을 작성했는데 다시 클릭을 하면은 75% 늘어난 글의 75%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사용 방법을 후닥닥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러지 마시고 아재가 가르쳐주는 찬찬히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부분을 다 습득을 하셔서 이 툴을 최대한 이용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어떻 봐도 굉장히 내용이 길어지죠. 긴 글을 쓰는데도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당초 암보다는 75%에 75%가 늘어나니까 엄청 늘어난 거죠. 수학적으로 제가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수정을 편집을 그러면은 지금 한참 생각하네요. 이제 생각하는 모드가 캔버스가 들어오면서 이 추론 모드가 더 정확합니다. 처음 작성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문의 내용을 검토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죠. Ask the ChatGPT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작성이 안 돼요. 이거를 캔버스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면은 보완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예시와 명확한 설명을 추가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나 수정이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했어요. 지금 들어가서 이건 조금 길어질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캔버스 사용을 포함하여 캔버스를 열고 기존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캔버스를 끝까지 안 들으신 분은 저처럼 아주
초월적으로 사용을 못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 편집 제한이 있는데 길이 조정, 독서 수준의 변경, 마지막 다듬기, 이모티콘 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모티콘을 추가를 하면은 글을 예쁘게 만들어줘요. 이쁘게 블로그 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면은 영상을 한번 볼까요? 글을 작성을 하죠. 텍스트를 수정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숏 블로그 포스트로 해서 숏 짧은 글로 축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짧게. 그리고 길이를 조정하고 읽는 수준, 독자의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도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캔버스에서 캔버스를 클릭을 합니다. 또 클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캔버스에서 작성된 부분을 마지막에 작성된 캔버스는 보존하고 마지막 내용을 대학 졸업생 최상위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 재작성해 주세요. 추가 작성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캔버스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정보만 주면은 다 알았다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그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배우세요. 그러면은 캔버스가 떴죠. 그러면은 전에 캔버스는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대학생 수준의 최고의 상위 등급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글을. 글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편집을 다시 들어가서 긴 글로 만든다. 아니면은 리딩 레벨 여기 있죠. 설정했던 부분을 쭉 올리면은 graduate school, 대학 졸업생의 수준, 이러면 칼리지, 그리고 쭉 나오는데 하이스쿨 이렇게 돼 있죠. 미들스쿨. 그러면은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현재의 키핑 수준을 보존해라 했는데 이 부분을 하이스쿨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현재 수준이 조금 낮게 나와 있죠. 대학생 수준으로 했는데도. 자, 이 부분을 다시 대학 졸업생 수준으로 높여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여러분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생 수준으로 글을 쉽게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독자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글의 작성이 거의 끝나가네요. 끝났고 여기에서 add final polish 마지막 손질을 해라. 그리고 이모티콘인데요. 이모티콘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작성된 글을 이렇게 이모지콘이 들어간 아주 예쁜 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독성이나 구독자들 또는 방문하시는 내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글을 예쁘게 썼기 때문에 호감도가 가겠죠. 이쁘니까. 그런 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모티콘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폴리시를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뒷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글을 다듬어서 폴리시라는 게 세련되게 만드는 거죠. 광택나게. 그렇게 멋진 글로 이렇게 최종 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주 세련되게 광택나는 글로, 빛나는 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은 1000번 100번 후회하십니다. 다음에 더 기가 막힌 활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코딩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이거는 코딩을 제가 실행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만 드리겠습니다. 코딩 단축키는 코드 검토와 로그 추가, 주석 추가, 버그 수정, 언어로 포팅하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샘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코딩을 할 때 여기죠. 코딩을 검토하고 리뷰하고 애드 코맨드. 자, 보십시오. 코드를 일단 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능이 뭐가 있느냐면은 쓰기와 코딩을 위한 캔버스 트리거링, 다양한 콘텐츠 유형 생성, 타겟이 된 편집하기, 문서 다시 쓰기, 인라인 비평 제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글을 주석으로 달아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확도가 어떠느냐 하면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재료샵과 비교해서 프롬프트 지침이 적용된 GPT-4 옴니와 비교해서 83%, 93%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가 배우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해서 적용된 제로샷을 비교할 경우에 프롬프트 지침이 적용된 그런 경우는 83%, 94%로 조금 낮았어요. 트리그를 쓰게 되면은 GPT는 프롬프트로만 순수하게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캔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GPT-4 이걸 영어로 바꿀까요? 제가 영어로 바꾸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면은 체계적으로 쓰면은 GPT가 1.0의 정확도를 보였는데 캔버스를 쓰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correct don't trigger 수정하라고 트리거를 캔버스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트리거를 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보면은 무조건 트리거를 캔버스를 사용한다고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와 코딩에서도 보면은 프롬프트를 한 경우, 프롬프트를 쓴 경우에는 65%인데 이 캔버스를 써서 중간에 수정하고 활용을 하면 80%까지 높아지는 거고요. 타겟 에디트, 캔버스 타겟을 한 에디트에서는 프롬프트를 한 부분이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쓰기 및 코딩 작업의 경우 캔버스 타겟 편집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캔버스를 사용한 GPT-4 옴니는 기준선에서 촉구한 GPT-4 옴니보다 18%더 나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댓글을 생성하도록 모델을 훈련을 하려면 신중한 반복이 필요했습니다. 철저한 수동 검토를 통해 자동화된 평가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처음 두 가지 사례와 달리 자동화된 방식으로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댓글의 품질과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인간 평가를 사용했습니다. 통합 캔버스 모델은 프롬프트된 지침이 제로샷인 지침 GPT-4 옴니보다 정확도에서 30%, 품질에서 16%더 뛰어나 합성 훈련이 자세한 지침이 있는 제로샷 프롬프트에 비해 음답 품질과 행동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제한된 댓글, 프롬프티드 된 GPT-4와 캔버스가 있는 GPT-4 옴니에서는 코멘트 품질이 정확히 높아지면은 이 퀄리티도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제로샷 프롬프트보다는 정확도가 30%, 품질이 16% 뛰어난데 이거는 제로샷 프롬프트예요. 뭐 해줘 하고 연쇄사고 기법이나 다양한 프롬프트 기법이 적용된 기준과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다수의 사용자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정확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제로샷을 가지고 뭐 해줘라고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용자에게는 이 캔버스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당연히 여러분들이 품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캔버스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로샷 프롬프트보다는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편집하고 보완하고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제가 이용하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이 캔버스 기능을 어떻게 내가 사용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보시고 나가신 분은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자, 이 캔버스가 작성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캔버스를 끄면은 이 캔버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했던 글을 작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특강할 질문의 내용, 설문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작성을 하기도 했고요. 또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멀티모달 GPT-4 옴니 위드 캔버스의 주요 기능을 입력을 했어요. 전부 다 풀 스크립트로 주요 내용을 스프리트를 하고 여기에서 위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캔버스죠. 캔버스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길을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추가하고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캔버스를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지나간 거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도 있고 또 레벨 수준을 높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캔버스가 같습니다. write something은 무엇인지 이제 하니까 이게 주석이에요. 내가 더 캔버스를 가지고 에디트를 한 거죠. 79 이모지로 대체했습니다. 누르면은 이모지로 대체한 부분, 그리고 요청하신 대로 어떻게 수행했습니다 하는 추가로 수정이 있으면 말씀해. 75% 길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길어졌죠, 굉장히. 자, 대학원 수준으로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GPT-4 Omni with Canvas의 기능에 대한 글을 하나 주제를 선정하고 올렸어요. 그런데 이 대화창에서 캔버스에서는 한 가지에 작성된 주제만을 다루게 되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캔버스에서 한 가지 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런 게 5개의 블로그, 우리 독자님이 가족 회원분이 5개의 블로그 글을 업로드하고 누락 없이 통합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답을 제대로 안 해서 다른 내가 유튜브에서 노출 클릭률이 CTR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 평균 클릭률이 4.6%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아주 드문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GPT-4 옴니하고 상의한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입력을 하고 기존 캠퍼스의 유튜브 클릭률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작성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GPT-4 with Canvas의 준호 기능과 유튜브의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통합된 글이 작성이 된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캔버스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이 내용을 통합해서 작성을 했어요. 통합해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세 번째 주제를 내가 한 겁니다. 세 번째 주제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요거는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내용을 질문을 한 거고, 세 번째 질문을 이 GPT-4 Omni with Canvas가 성능을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전체 문서를 다시 쓸 때는 캔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고, 특정 부분을 편집할 때는 프롬프트 버전이 프롬프트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할지에 따라 캔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래프를 통해서 캔버스를 사용하지 말지 결정하는 것과 전체 편집과 부분 편집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GPT-4 Omni의 성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with 캔버스가. 그리고 현재 대화에서 캔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제를 세 번째 주제인데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사용을 이제 복합적으로 캔버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캔버스를 한 대화창에서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캔버스를 열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제를 올리고 별도의 독립된 캔버스로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면은 별도의 캔버스로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해 캔버스로 열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해당 주제를 새로운 캔버스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전의 주제와 섞이지 않고.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를 캔버스로 열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캔버스를 열어준 겁니다. 챗GPT와 캔버스의 기능, 그리고 협력적인 모델과 유튜브 최적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합해서 주제를 합쳐서 하나의 글로 캔버스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리고 캔버스를 끄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지 말고 처음 작성한 데이터를 그대로 캔버스로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캔버스를 내용을 요약하지 말라는 거, 요약을 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요. 요약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내용이 좀 길어진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주제를 통합해서 이렇게 그럼 마지막 단계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누락 없이 통합하여 작성해 주세요. 100% 되는지는 제가 속보 형식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은 걸쳐지는 않았는데 누락 없이 최고 하나의 통합해서 주제로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클릭을 하면 다 나와요,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러면 당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내용이 좀 길어졌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을 붙일 수도 있고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나가신 분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요 부분만. 그러니까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전체 글이 나오면은 그걸 수정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일부를 빼거나 제거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다 부분별로 하고 여기서 보실까요? 여기서 다시 이 글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설명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석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르게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붙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해서 작성한 글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붙여 넣는 거죠. 클릭을 유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썸네일 제목과 매력의 부족. 예를 들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은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PPT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죠. 파워포인트에서 매력 부족에서 챗GPT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챗GPT가 뭔가를 또 어플라이를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 중이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재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어떠세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하나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수정을 하고 더 늘어난 거죠. 당초에 그려서. 그래서 캔버스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글이 다 나옵니다. 전에는 이거는 질문만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글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캔버스 최종적으로 작성된 캔버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세 가지 주제를 혼합을 해서 CTR 유튜브의 썸네일과 클릭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이 소위 말해서 GPT-4 Omni with 캔버스의 기능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한 콘텐츠가 작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주제를 하실 수도 있고 긴 글을 작성을 했을 때 그 글의 내용, 이 글의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문구문 단락단락을 다시 수정하고 편집하고 설명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굉장히 늘어나죠? 썸네일의 제목과 시각적인 체조화가 요 정도 줄이었다가 이렇게 더 늘어나서 추가를 들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반영시킨 글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재생산되는 그런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이 캔버스 기능은 캔버스가 기본적으로 편집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을 속보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30분이 넘어버렸네요. 작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내용처럼 심도 있게 실정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재활용하고 최대한 극대화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에서는 여러분 유료 회원 버전에서는 훨씬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후원을 해주시고 정의의 창의적인 작업, 크리에이트 작업에 후원을 해주시면 더 힘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